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우리나라 정치권 뒷이야기를 탈탈탈 털어주실 단골들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같이 방송하지 않았던 왁자지껄에서는 같이 하지 않았던 두 분을 또 새롭게 모시고 있습니다. 우선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예. 네. 노영희 변호사님의 영원한 그런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반짝반짝. 네, 자 그리고 옆에는요 우리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안기령입니다. 저도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이죠.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끝이에요? 인사가? 뭐, 예. 여기 지금 반짝반짝하는.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새 멤버들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신참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만해지셨어. 네, 근데 우리 그래도 성희 됩니다. 소장님. 이분은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에 출연한 국민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난 이런 잘난 척은 안 하잖아요. 아이 귀엽잖아요. 저분은 아침마당. 저래도 돼요. 네. 네. 아침마당 나도 옛날에 출연해 봤다는 아, 거. 그래요? 그럼요. 단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나갔어. 단독이에요? 아니 단독으로 나갔냐고요. 저 단독이었어요. 왜? 화요 초대서 견자단과 리처드 기어가 제어의 그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좋겠다. 잘 봐주십시오. 그럼 출연료 따로줘요 많이? 그건 단독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없네요. 왜 연락이 없습니까? 아니, 통장서. 네, 죄송합니다. 거긴 통장으로 안 준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뭘로 줘요? 그건 비밀입니다. 네. 그런 걸 말하는 순간 네. 제 인생이 끝납니다. 무서워요. 하여튼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토크해보죠. 지난 금요일 10시인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본선 진출자들 이제 명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뒷얘기를 한번 쭈루룩 아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길고 길게. 그냥 뱀처럼 뚜아리를 틀어가지고 길게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뒷얘기를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 특히 부대변인님은 아는 얘기가 많겠죠?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 아는 건 많은데 예. 확인되지 유일한 않아요. 당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당직자. 당직자죠. 신뢰도 올라갑니다. 당직자 아니었나? 아니죠. 예. 옛날 당직자. 당직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당직자. 네. 자, 어쨌든 중요한 당직자는 아니었구나. 네, 당직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구나. 네,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이제 일단 미모가 출중하신 분과 아닌 분하고 이제 같이 앉아있다. 주로 여성분들이 제 옆에 앉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앉으면 무조건 얼굴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런가요? 아니, 저랑 뭐 비교하면 안 되실 거예요. 그 전당대회 본선 진출 결과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당대표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그리고 최고위원회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용호, 허은하, 청년 최고위원회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 이준석계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당대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최고위원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분이 올라가서 살아남게 된 상황, 또 게다가 허은하 의원이 최고위원회 또 살아남게 된 상황, 요걸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김성애 소장님께서 먼저 길을 딱 닦아 놓으셔야 우리가 거기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정론이잖아요. 김성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먼저 일단 좀 해줘라 네. 이런 얘기 같아요. 일단 붙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럴까요? 네. 최고위원 중에 두 사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용 의원하고 이만희 의원 두 사람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의원들인데 떨어진 거예요? 예, 의원인데 떨어진 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김기현 의원하고 런닝메이트였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두 사람 페어로 간 게 이용 이만희거든요. 예, 친윤계 충성 맹세까지 하고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스냅 사진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제 조문하러 올라가면서 넥타이 이 색깔, 예, 이 색깔이라고 했지 다른 데 아시죠? 않습니다. 예. 그거 설명 좀 해볼까요? 무슨 예.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난 이제 몰라. 조문을 하러 가는데 넥타이가 까만색이 아니고 색깔이 아니었지. 있는 넥타이를 맺게 돼서 이게 아니잖아 이 색깔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해줄게. 이 새끼. 예. 그게 이제, 시원해. 예, 녹취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급하게 뛰어가서 넥타이 가져오던 분. 심지어 그 사람이 그때도 현역 의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방송으로 보도하고 나니까 언제 이 새끼라 그랬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 색깔로 이 색깔이 된 바뀌었죠.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사실 이미 있었던 이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쉬워. 기억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그런 그 구강 구조 안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네. 날리면과 바이든은 심지어 완전히 달라요. 날리면은 니은 발음이에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비읍 발음. 이게 비읍은 폐쇄음에다가 그리고 순음이잖아. 양순음. 네. 니은 같은 경우는 잇몸 소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새끼가 색깔로 변하는 그 마술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강 구조가 차이가 나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기관이 차이가 나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 색깔 그 논란은 그때 그거를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올렸다가 그 네. 영상 가지고 그래서 한번 된통 누군가가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들어봐라. 그랬더니 좀 사람들이 헷갈릴만 했어요. 그렇지. 깔인지 끼인지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았던 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 좀 수긍을 하고 넘어갔던 상황이거든요. 수긍 안 했는데 나는. 아니 저는 연극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딕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네. 이건 당연히 어떻게 R 하고 E 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R 이렇게 됩니까? 술을 취하면 그렇게 되나? 항상? 저는 또 아나운서 출신. 맞아, 그러니까. 제가 예. 저도 영상을 보도되기 전에 먼저 받아서 봤어요. 네. 근데 자막이 없는 영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듣고 저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큰일 욕을 해? 나겠네? 큰일 났다. 네, 이제 큰일 나겠네. 그런 얘기 생각했죠, 둘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큰일 났다, 그거를 같은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의원이 네네. 감싸는 걸 보고 뭐 이 땡땡도 없었고 뭐 바이든도 없었다 이렇게 또 옹호를 했잖아요. 그거 예. 보고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사실 YTN 측에서 워낙 그 당시에 그 이른바 새끼라는 말은 평상어처럼 그냥 잘 사용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새끼가 있거니. 당연히 새끼라고 난 들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고소고발 한다고 나오고 깔이 아니라 아니지 반대지 끼가 아니라 깔이다 이러면서 막 화내는 걸 보고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걸 그때 느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때 대통령 후보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색깔인 거 차에서 챙겼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해명 잘 못 들으셨나 봐요. 네, 못 들었어요. 참, 그거 확인을 내가 300만 원씩이나 당비 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들린다니까. 당비 내면은 뭐 당무에 개입해도 되나요? 뭐라고요? 당비 내면 그 당무에 개입해도 민주당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더 내면 더 해도 되나? 그러니까 한 3억 내면은 뭐 내가 대통령이 되나요? 여보 사랑해. 자, 어쨌든 그 논란의 넥타이 색깔의 그 주인공이었던 이용 의원이 떨어졌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용 의원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기억들 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 할 때 야당에서 강순규 수석하고 김은혜 수석 나가라 그러잖아요. 맞아, 거짓말했다고. 맞아. 네. 그럴 때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 의원이 준비해오는 입장문을 들고 나와서 의원청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왜 이상민 장관 못 지켜주느냐, 왜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 내쫓게 그냥 뒀느냐, 입장문을 읽고 내려갔습니다. 이 초선의원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때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메모를 읽은 성격이었다라고 그때 이미 다 봤던 건데 그만큼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는 초선의 홍위병의 맨 앞장에 서 있는 분이고 네네. 거기에 이제 이만희 의원까지 해서 이 두 사람이 김기현 의원과 세트였는데 네. 이 둘이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충격이지. 그러니까 왜? 아니, 이게 그 너무 막- 실력이 없는 당대표가 너무 실력이 없는 초선 의원 둘을 최고위원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웃기는 꼴이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죽어라 내 표는 김기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가 아니구나. 예.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태, 허은하 요 조가 천하람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김용태가 이 예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천하람 후보가 최소한 13% 이상은 득표한 것이다. 맞아요. 라는 결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실제 파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트 팀이 상당히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대로 이제 결승전이 어떻게 될지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근데- 8일하고 9일에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1차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조작이 좀 어려운가 보죠? 그 9개 여론조사 회사에서 3개를 랜덤으로 꼽아서 그 3개 회사가 3분의 1씩 2,000명씩 나눠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쳐서 보는 거라서 그렇죠. 요 과정에서 이렇게 작전 들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6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포섭해 놓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후보를 남겨놓기는 어려웠을 텐데, 중요한 거는 사전에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섭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죠. 80만 명 중에서 그렇죠. 골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예.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번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1,011개가 살아남는 거, 이주석계가 살아남는 거를 막기는 좀 어려웠다. 이게 이제 당심으로 좀 봐야 된다. 당 원들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네.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6천 명 예비 경선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손쉽게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다가 오히려 지금 된통 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6천 명 정도라면 핸들링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로 내가 찍어 눌렀으면 설마 6천 명이 책임당원이고 윤석열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골랐을 텐데 설마 윤심과 이반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반기가 들어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전체 뭐 당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다든가 민주당처럼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다든가 했으면은 또 다른 이런 당원들의 주체적인 어떠한 그런 그 반응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갖다가 좀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네. 과정들까지도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방식은 정말 낡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솔직히 컷오프 자체 처음에 할 때 누가 했어요? 선관 위원들이 해버렸어. 그것도 서류로. 네. 네. 서류로 당신은 부적격자. 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신혜식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내가 전화해봤는데 얘는 진짜 여차하면 불복종 운동이에요. 여차하면. 그 직전까지 가 있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야. 강신업은 이미 뭐 역적들, 간신들 다 내가 그냥 붙잡고 당할지 그냥 산화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들이 6천 명한테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강력한 윤핵관들의 어떤 압박에도 차마 그런 어떤 컨트롤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닐까. 그립감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것을 더 이제 그립이 없다는 걸 노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스운꼴이 지금 자칫하면 되겠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강신업 변호사를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제가 또 아침에 강신업이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네. 왜냐면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아니 강신업 측을 가장 많이 변호하는 변호사 내가 처음 엄청나게 봤습니다. 띄워주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예. 밀어줬었는데. 해식이도 사랑해주세요. 나는 그분은 절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진복은 용산의 간신이다. 네. 이진복 정무수석에 대해서 막 화를 야, 내면서 네. 그러면서 사실은 신혜식 씨로부터 자기도 들었지만 이 당 경선에 나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압박이 너무 심했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뭔가 얘기할 것이고 나는 절대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성세 평론가 말씀하시는 네. 바로 그런 종류의 내적인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신혜식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혀이죠? 아이 아니죠? 신희. 네. 네. 자,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가 경선에 나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 그만두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주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이제 밝혀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한두 명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어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오히려 후폭풍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신혜식 씨. 신혜한 쪽에서 예, 신혜 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지금. 예. 멀어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아니 근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거에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도입하는 순간 그 지도부 물러나야 돼요.
진짜 6천 명만 따로 해가지고 예비 경선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중앙위원 100%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앙위원 100%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원들 6천 명에게 권한을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6천 명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미리 그냥 너 나가지 마. 최고위원직 줄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예비 경선 방식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예비 경선을 중앙위원 100%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예 예비 경선에서 후보들에게 투표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떨어진 사람들의 면면을 또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출마하셨으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앙위원들이 신혜 어떻게 씨가 민주당에 갔으면 아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앙위원들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야 이상민 아니, 야 요 틈새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야 역시 아니 얘기 하직 들어보니까 보수의 길이나 야 여기 저 웬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민주진영인가 했어. 그래도 야. 신혜 씨는 지금 입장이 그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저를 네네. 죽이시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 뭐라고 그래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색깔 제대로 드러내란 말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오늘.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민주당 전당대회 방식이 국민의힘보다 덜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는 있었죠. 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비 경선이고 컷오프다라고 할 때 그 컷오프와 예비 경선에서 무엇을 좀 정리해내고 싶은가 그런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림만 제대로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아니란 생각들이 이 문제를 갖다 나왔던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립이나 이런 것들을 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은 가려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런 권한을 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표의 등가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신혜식 같은 분이 이제 살아남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썩 동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앙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적폐다, 뭐 수박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 사실 소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그 여론과 지지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또 캐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수도권 같은 데서는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지자들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좀 다른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그런 내용은 김성애 소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중앙위원들이 누구냐면 국회의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원외 지역위원장 이렇게 하면 벌써 253명이죠. 예. 여기에다가 중앙당 당직자 그다음에 각 시도당 당직자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노총이라든지 이런 이제 직능 조직에서 한 50명 정도 들어가서 전체가 해마다 다르면 대략 500에서 600명 규모입니다. 여기 뭐 대학생위원회도 있고 청년위원회도 있고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표를 동원해서 누구를 끌어올리는 거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신혜식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날고 기잖아요.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네. 그러면 전체 당원 여론조사라면 신혜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정성적이. 그러니까 그냥 예선을 컷오프를 안 하고 치렀으면 신혜식이 전체 당원 투표하는 과정에서 예선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네. 근데 중앙위에서 하면 야 그래도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신혜식 같은 사람을 우리 당이 이 최고위원 시키겠느냐라고 중앙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걸러내는 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되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100%로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하여튼 여론조사 25% 넣고 대의원이랑 당원을 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의원이 뭔데 저게 내 표를 50표씩 100표씩 다 계산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역위원회 253개 똑같이 대의원수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걸 만들었을 때는 민주당이 호남 중심 정당이라서 맞아요. 영남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대의원으로라도 해서
영남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하자고 해서 그때 대연제를 또 섞어 놓은 거라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이상한 제도인 것 같지만 이런 영호남 간의 균형이나 수도권 이런 균형을 생각하면 중앙위원이나 대의원제도도 그런 데로 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또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소장님. 신혜식 씨 유튜버 아닙니까? 네. 민영삼 씨도 사실상 유튜버인데.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신혜식 씨가 막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건너온 민영삼이 같은 사람도 통과가 됐는데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나하고 따졌는데 설득되더라. 나도 설득됐- 그걸- 설득이 됐어. 나도 그래서 뭐 근데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네. 민영삼 씨가 서울시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동대문에. 동대문 을지구당의 서울시 시의원인데 제가 영삼이 형이랑 같이 선거운동을 영삼이야. 99년에 아니 실제로 제가 99년에 동대문을 지구당에서 일할 때 민영삼 의원님이랑 같이 했어요. 2000년에 허인혜 위원장 선거를 할 때 허인혜. 예, 민영삼 같은 캠프였거든요. 이분이 목포분이신가 하여튼 호남 분이신데 네. 그러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여 안에서 봤을 때는 민영삼은 어쨌거나 평론도 하고 정상적인 정치인의 길을 밟아온 사람이다라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이고 신혜식 씨는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요 틀 안에는 약간 그 전과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아마 서류 심사가 있었을 거예요. 정가요? 예. 그걸로 거른다는 얘기 계속 있었어요. 혜지가 정과래. 예.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민영삼 씨는 특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으니까 국민특보였나요? 뭐 그러고 나서 하여튼 정치권에서 있긴 했었으니까 단순 비교는 쉽지 근데 않죠. 민영삼 씨는 그러면 왜 그렇게 민주당에 있다가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저렇게 최고위원 후보도 해주니까. 그렇게 그런가요? 치면 어. 이번 최고위원회 또 민주당에서 넘어간 사람 한 사람 더 또 있습니다. 누가요? 아무도 모르실 텐데 조수진 의원. 조수진. 조순희 의원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정확히는 민주당 사람은 아니고 아니지. 네. 국민일보 출신으로 동교동을 출입을 했는데 어. 이때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들이 정치부 출입한 1호 기자입니다. 1호 아니면 10호 안에 들어가 있던 처음에 여성들이 금여의 영역이었던 정치부를 정치 뚫고 쪽에. 들어오는 선두주자로서 조수진 의원이 그때 막내여서 별명이 좀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만 동교동 수지. 너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조수진 의원하고 민영삼 두 분 다 동교동계. 그러니까 이제 호남 중심으로 한 전통 민주당 세력이었는데 친노가 당을 장악하면서 이들과 대결하면서 열린우리당으로 분화되고 대북 송금 등으로 인해서 이제 동교동계를 억압을 했잖아요. 네. 이 과정에 열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친노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조수진 의원은 그러니까 기자였지만 동교동이 그렇게 친노에게 본인 입장에서는 탄압당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친노와 민주당과 좀 멀어진 케이스였고 민영삼 의원도 그 무렵에 어떤 이 친노 친문 세력의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간 근데 케이스라서 결론은 제가 보기엔 잘 됐어요. 왜요?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분. 아니, 거기서 최고위원 후보들도 되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됐고 그러니까. 예.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은 뭐 배신하거나 넘어가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근데 조수진 원래- 고향이 전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원래 호남 전주예요? 예, 그 두 분 다 호남 분이신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맹활약을 상당히 하고 있죠, 맹활약을. 우위를 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호남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어떻게 TO를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팠을 거예요, 지금. 왜? 호남의 적폐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듣기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분들은 계열상 그쪽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평생을 보수적으로 살아오고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왔던 분들이라서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그 노동자 출신인데 와가지고 열심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체질상 안 맞는 거거든요. 이쪽은 자기네들은 리그가 따로 있는데 네. 감히 머슴이나 해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야 참 잘 컸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 권력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하고 호남 보좌진들은 본인의 진보 보수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을 지역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이 오히려 진보부터 보수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넓어요. 관료 출신 중에 보수적인 분들도 많고 네. 보좌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민주당의 영남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아주 퓨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퓨어 정도가 아니라 예. 진짜 돌격대들. 예, 이제 정말 진보에 아주 그냥 목숨 건 그런 돌격대들이. 제가 여기 퓨어한 있잖아요. 영남 출신. 예. 퓨어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안동 출신.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민주당 색깔이 더 강한. 여기 울산 출신. 그렇죠. 울산. 표합니다. 예. 아, 야, 좀 뭐 한마디 해주세요. 저 김혜영 의원이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산 왜? 쪽은 뭐 아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까? 같은 영남이라도 아, 네네. 아니 근데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조금 개인적으로 실망했던 거는 네. 호남 분들 중에 그냥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 출마했지 체질상 그 정치에 지향하는 점상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라는 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어떻게 그분들을 품고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분명히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은 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선택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상한 선택들로부터 좀 다양한 그런 선택지들을 갖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광주에서 1년 정도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에 이제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호남의 물갈이가 돼야 된다. 돼야 돼요.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많이 바뀌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남에 진출하실 생각이 없으셔요? 저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전 표하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순천에 출마하는 것 같아요. 순천.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 김성수 TV에서 영수회담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홍보하신다. 그럼요. 영수회담 예, 수요일 날 사랑해주세요. 자, 예.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 결선 진출자들이 가려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친 1위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도 사실은 처음에 나오면서 언론사에서 사전에 뭐 이걸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뭐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모집단이 84만 명인데 인원을 3등분해서 랜덤 샘플링을 했고 그래서 2,000명을 각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임의번호로 안심번호를 통해서 누가 걷는지 누가 뭐 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맞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을 아무리 밀어도 안철수와 이 천하람 혹은 이준석 이 라인의 사람들의 이 세를 그렇게 그냥 물리치기가 쉬운 건 아닌가 보다.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울까요? 안철수 의원 만족스러우면 저럴 리가 없죠. 그래요? 싫어할까요? 밝혀야 합니다. 지금 그 부당한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서 당 선관위에 지금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이번에 그 끝인가요? 노출된 네, 그 정도면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지금 천하람 천하람은 준비 안 돼 있을 천하람 거예요. 변호사 아니 아니라 천하람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허은아 네. 의원이 이번에 결선 진출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1등 하는 후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까지 쭉 절수 없이 가자 할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 뒤집혔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엄청난 퍼센트 저 차이로 이기던데.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 이준석 편에서 변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김기현. 됐어요. 1등 후보 넘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아니 정무수석이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진복 아, 예, 맞습니다. 그 윤핵관 단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석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기요. 예. 솔직히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안철수 지지자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가장 강력한 안철수의 안티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아, 아니지. 그분은 원래 그따구로 살아갑니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아,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알아요? 아,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앞에서 그 작게 코너하던 사람이에요. 예. 이야, 진짜 너무 본인에 멋있다. 대한 저런 놀라운 그런 자각까지. 예. 그래서 반성을 하고 이걸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어제 느닷없이 민주당을 앞서겠다면서 챗 GPT 얘기를 네. 안철수 후보가 꺼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당 혁신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말하지 마라.
대통령에 반대한다고도 말하지 마라. 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챗GPT 얘기 꺼내면서 뭐 민주당을 앞서는 정당이 되겠다. 아니 그 프로그램 하나로 될 리도 없거니와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국민의당에선 뭐라 그랬냐면 철가방이라는 앱을 만들겠다고. 맞아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예. 계실지 몰라요. 철가방이라는 대단해? 앱을 아니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예요, 그걸 뭐예요? 만들어서 당원 소통의 플랫폼을 그렇죠. 만들겠다고 말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철가방이야? 국민의당에서 안철수의 철자를 쓴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왜 써? 그럼 그게 자기 사당도 아니고. 나는 배달통을 말한 줄 알았어. 아, 그걸 연상시키는 건데 일부러 철수에 철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것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챗 GPT에도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러네. 조금 전에 얘기처럼 반윤을 할 수도 없고 친윤을 할 수도 없고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 왜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그런 데 가가지고 코너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지지를 했다니까. 그때는 바른미래당이었어요. 이 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넥타이 색깔 아이 벗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거 색깔로.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네. 좀 그 나름대로의 이 메커니즘을 좀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현 소장님은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네. 또 이렇게 방송에서는 또 밖에서 동의하다가 방송에서는 또 갑자기 버성기는 분 그런 좀 있지만 어딜 일단 따로. 그냥 수박이라 그래요. 누가 언제 아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저 쌍김 시대를 갖다가 2년 넘게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김성희 않는다. TV에서 나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를 버렸어 지금. 저보고 수박 논쟁이 도저히 말아서 안 되겠다고 그만해 줄 수 없겠죠. 저런 매도를 또. 자, 아 그러니까 누가 수박이라는 이 사람이? 이게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대답을 이- 하라고. 이 사람 누가 아니잖아. 수박이야, 저 사람이. 제가 말은 안 하잖아요, 김성수 아니란 말도 안 해. 김성수 TV가 인증합니다. 김성애는 수박이 아니에요. 네. 뭔 똥파리도 소리야? 아니고. 아니, 그럼 원래 뭐야? 얘기하세요 빨리. 그럼 자, 뭐예요? 원래 얘기. 복숭아예요? 자, 우리 보면은 이번에 김기현이 1등이다라고 하는 거를 깐 언론사를 주목해야 돼요. 조선일보입니까? 중앙일보입니까? 어디예요? 동아일보입니까? 펜앤마이크가. 아 펜앤마이크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게 핵심이에요. 어. 조중동은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중동이 차마 못 갈까? 조중동이 차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안 했을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했으니까 아니, 펜앤마이크에서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윤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만약 이거에 조중동은 같이 가담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확실한 그 소스가 있었다. 조중동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자가 조중동을 놔두고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겸공을 놔두고 성수대로에서 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이해가 확 되네요. 이해가 확 되지? 거기 왜 가 거기? 공공을 가야지. 뭐? 저 초기 우리 멤버였어요. 상민 씨도 네, 성수대로에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못 떴잖아. 우리 그렇죠. 방송에서 떴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자, 그러니까 아, 지금 왜 이렇게 집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 상황을 정리해 누나한테 보면 고맙다 그래. 일정한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집단이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작지만 아주 그 강력한 알찬. 지지자를 갖고 있는 그 공간에 신호를 주는 거죠. 이 신호를 준 것이 안철수한테는 갑자기 그 옆구리를 찔린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철수가 가장 약한 게 그거잖아. 저 강력한 지지자들. 내가 진짜 내 걸로 삼고 싶은 지지자들. 항상 이상민처럼 그냥 돌아서는 지지자들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딴 데서 부르면 그냥 날아가는 노영이가 부른다고 날아가는 그런 지지자들만 있었는데 이 강력한 지지자들. 떠 있어요, 의자에.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선점해 버렸잖아요. 또. 첫 출연료를 안 줬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출연료 드렸어요, 그래도. 작지만. 알았어요. 그, 여기 어려운 작지만이 상황. 핵심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펜앤마이크를 통해서 까진 상황은 이건 명백히 그 누군가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흐름 속에 펜앤마이크가
이제 줄을 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가정해서 이제는 가정이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네. 돼요. 네. 네,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뇌피셜로. 네, 뇌피셜입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걸로 걸지 마십시오. 네. 이건 가정이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가 중도 사퇴한다 아니다. 에이.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왜? 이건 너무 사퇴 안 하는 것 아니 같은데. 어쨌든 그건 본인 생각인데 예, 자, 알겠습니다. 중도 사퇴했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김기현 씨가 또 나서가지고 안철수 딱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적성은 돌담기 이런 근처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기현하고 누가 싸우게 될까요? 천하람이 천하람이 싸우게 싸우게 되는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김기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말을 했죠. 아니 뭐라고? 1등 후보가 사퇴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농담이라고 치고 준비해서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맨날 이렇게 자칭수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등했던 유승민도 사퇴했고 1등했던 나경원도 일단들은 다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위에만 있으면 다 사퇴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당의 전당대회 현재 구조상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 유무원의 압력을 가해서 안철수도 사퇴하라고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봐야 됩니다. 아니 정모수석이라는 자 잘 아시겠지만 정모수석은 그 자리가 높지만 나와서는 설설 기는 척하는 자리예요. 의원님한테 가서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안철수한테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 아주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 거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협박을 당하면 한마디는 했어야지. 아니 안철수는 못할 수 있다고 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선대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김영우? 예,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가서 이진법 멱살 한번 잡아야죠. 당연하지. 뭐 건방지게 껴들지 마라 선거판에 이런 정도 이건 장관 얘기하는데 개입이다 이렇게 해야 그렇지. 되겠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쫄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천하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안철수를 죽이면 천하람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최악이 안철수인 게 낫지. 그렇지. 최악이 천하람인 건 저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퇴 요구를 처음에 할 거라고 약간 생각하다가 최근의 흐름을 봐서 안철수가 1등으로 올라가더라도 안철수를 때리긴 하겠지만 사퇴를 제가 나경원처럼 사퇴시키기까지는 못하지 않겠냐. 아 그리고 당연히 안철수하고 김기현 그 천하람하고는 서로 같은 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를 떨어뜨리는 순간 천하람은 어부지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안철수 후보는 중도 사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또 이번에 아마 이제 우리한테 밝히지 않은 그 결선 투표 올라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분석을 자기네끼리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나는 그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 차마 말 못하는. 그랬을 거가 아니 보통 이제 해보면 아마 어떻게 천하람이 돼요? 3등 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아무도 중도 사퇴할 거다라는 예측을 안 하시니까 저는 중도 사퇴할 거라는 거예요. 왜? 저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기요, 저기 야 같은 안씨 아닙니까? 왜 집안 싸움을 만듭니까? 아, 사람을 쉽게 수능 변하지 아시죠? 네. 예. 이건 다 알아? 집안에서 나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 안씨 아닙니다. 당신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철수하십시오 집안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워낙 철수를 맨날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나와서도 사실 주식으로 좀 재미 또 봤잖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한번 빼줘야 돼 가격을. 그래 그렇죠. 그분은 주식 안내위가 올라갈까 기대하고 한번 나왔다 들어갔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식 고점에 올랐을 때 네. 자기가 좀 현금화 팔고? 시키고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네, 뭐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가정이니까. 아 이게 가정이죠 우리 네. 네,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아, 그 김건희 씨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복이 없습니다. 네. 아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요. 사실은 그 그렇죠. 주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주식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철수함으로 인해서 계속 철수할 때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죠. 진짜 많이 아니 벌었어요. 근데 돈을 진짜로. 그렇게 진짜 많이 벌었는데 허위 사실 저 유포로 잡혀가지 않겠죠? 네. 그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기자들한테 소통관에 있는 기자실에 한번 샌드위치였나 뭘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만 골라서 돌린 거예요. 왜?
그런데 기자실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회사 네, 기자들이 다 회사들이 다 와 같이 있죠. 있잖아요. 통신사면 뉴스이스, 연합뉴스, 네, 그렇죠. YTN 네, 이런 그러니까 데만. 통신사만 골랐는지 YTN 아니면 통신 아니에요. 그렇게 YTN은 보도 채널이지.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기자들이 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돌린 거예요. 어머. 그런데 기자들이 얼마나 이 말이 빠릅니까? 이게 받은 글로 본 거예요. 안철수가 간식을 돌렸는데 절반만 돌려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도 그 봤거든요. 받은 글과 그 간식 도착한 사진을 봤는데 그날 안철수 의원실에서 기자들한테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오해다. 잘못 알았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다음날 다시 돌렸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받았는데. 근데?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아, 기자가 아니어서. 샌드위치 얼마짜리를 그렇게? 저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는데? 전 퓨어하니까. 퓨어하니까. 퓨어 안기령. 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그렇게 좀 양말, 네. 시스루 양말 신고 다니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모아서 1,500억을 기부했다지 않습니까? 샌드위치가 도대체 한 개 얼마예요? 근데 이제 기부한 얘기 하시니까 그건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주식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고 여기 이제 부인 김미경 여사 이렇게 해갖고 동그라미 재단의 현재 임원들이 다 뭐 이제 당연하기도 하지만 안철수 의원과 김미경 교수의 가까운 분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 환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안랩의 주가 변동 사항을 보면 이거 최초에 주장했던 게 저예요. 김용민이 저한테 듣고 가서 지금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건데 네. 출마할 때마다 오르고 내리는 이 등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안랩의 올라갔죠. 회사 가치가 4배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절반을 기부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기부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가치는 그러니까 절반 기부했다는 2배가 오른 거고 재단도 2배가 오른 상태에서 그 4배가 볼륨을 오른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 사람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도 안랩에 대한 주식 평가는 이 안철수하고 너무 섞여 있어서 이거를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했다고 하지만 둘 다 재산이 2배씩 불어나 있는 것이 현재 상태라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문제가 우리가 심하죠.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재단은 도대체 뭐 하는 재단이에요? 뭘 여러 가지 동그라미를 한다고 그리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예. 동투더 죄송합니다. 끝투더 무슨 라니? 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재단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실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지 그 재단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맞아요. 이게 예전에 이명박 씨가 그때 자기 재산 전부 다 또 네, 장학재단을 갖다 300억인가 뭐 이렇게 그쪽에다 재단에다 넣는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이 자기 주머니에 그냥 이 주머니 넣었다가 이 주머니 넣은 거밖에 안 아니, 돼요. 그건 돈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빌딩을 재단 걸로 바꾼 것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이명박 그거잖아. 소유의 빌딩을 재단이었어, 재단. 청계재단이었어. 청계재단. 뭐 알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런데 어쨌든 사회장 공부해야지. 아니 그래서 내가 재단이라 그랬잖아요. 공부해야 돼, 공부. 아니 그래 지금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재단에서 원래도 빌딩 수익이 나오는 거에서 세금 내는 게 17억인데 딱 17억만큼만 장학금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용민이 안 오나? 아니 그 내가 말한 게 바로 영포빌딩 그거예요. 네. 서초동에 우리 동네 그때 제가 그 근처에 사무실 있었고 그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잘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분이 돈은 준다고 했는데 실제 무슨 돈을 줬는지 그 재난이 제대로 현금화가 됐는지 그 돈을 뭘 했는지 몰라서 그 사위환원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 봤다니까. 그랬더니 정말 준 것도 아니었잖아. 뒤집어 보지만 바로 봐야지. 왜 뒤집어 봤어? 노년동에 한번 놀러 와요. 다 알려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또 그 서정욱 변호사한테는 막 그 용돈으로 세뱃돈으로 또 막 얼마 진짜요? 많이 주고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네, 그래서 원래 그분이 그쪽 라인에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데도 정확히 뭐 하는 것인지 1,500억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누구 뭐 월급으로 나갈지 뭘로 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양말값 모아가지고 1,500억을 기부한 건 아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근데 돼.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그 바이러스도 만드시고 바이러스 만든 거 백신을 바이러스를 가지. 야 이거 음모론 될 수 있겠는데요? 야 그래서
안내 것만 그렇게 작동이 잘 됐군요. 만들고 예. 예, 어쨌든 암 치료하시는 분을 이렇게 암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아무리 그래 설마 그랬을까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결선 없이 본선 과반 투표를 한다? 글쎄요. 자, 안철수 후보 결과적으로는 중도 사퇴 할 거다.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안 할 있고. 거다. 아닐 수도 있고. 그거 안철수예요? 뭐예요? 저는 법이. 이번에는 중도 사퇴를 절대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퇴를 하지 않아서 끝까지 가서 그래서 누군가를 이득을 준 결과도 있었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하거나 사퇴를 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사퇴를 할 때는 확실한 이득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보장을 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득이 아니라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박 아래서는 사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가서 그 협박을 갖다 하는 사람을 엿먹이죠. 아니 그 전에 협박한 사람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 적 없어요. 어우 이번밖에 사퇴하라고 얼마나 협박을 했었어요. 홍준표 시장도 사퇴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그건 하고. 같은 급이었는데 괜히 그런 거지. 윗선에서 내려와야지 협박이 되는 거지. 아유 뭐 같은 급도 협박이 되죠. 나한테 서로 해봐요, 나한테. 비슷한. 아니 저 윗선이기 때문에 저는 윗선이라서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거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이 홍준표 의원 얘기, 지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의 대선 나갈 때 홍찍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예, 그게 있었잖아요. 예. 기억납니까? 네. 뭐죠? 그때 왜 그 홍찍차 어쩌고가 왜 나온 얘기였죠? 홍준표를 찍으면 자영업자 홍준표를 지금은 찍어야 자유한국당-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지킨다. 예. 이런 것도 하나 외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내 의의가 없다. 아 왜 진보가 그걸 왜 외워요? 진보가 그걸 외워야지. 뭔 소리야? 투쟁을 아 보수가 내세우는 걸 진보가 왜 외워? 그걸? 참 방자하게 어떻게 말 듣고 저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랬는데 이번에 천하람 변호사님이 또 그거를 따라했더라만요. 뭐야 도대체 그거는 갑자기. 천땡 이런 걸 썼더라고요. 천찍차 네. X였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갑자기? 아니 그래도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용산 대통령실에 맞서는 이런 청년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네, 아무튼 좀 청년이죠. 기대를 걸었는데 딱 그 포스터를 보고 실망했어요. 어. 너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준표를 따라한 것처럼 연상이 되고 그걸 패러디라고 여기기에는 또 너무나 특정한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네. 파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훼손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도 그걸 계속 붙이고 다니던데 스스로가 여태껏 보여왔던 그런 왜곡된 성의식 그거를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역시 접대를 그런 쪽으로 받으신 분은 잠깐만, 다르구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를 쓰레기를 만들려고 지금 이준석을 아니 지금 거기는 저 발정제를 넣으셨던 분 아닙니까? 방자하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책에 나왔어요. 아유, 무슨 내가 소리야. 그걸 말리지 못했다. 어떻게 저렇게 평론가가 김 소장 말려봐요. 예, 먹은 사람은 서울대 상대생이었죠. 아, 예, 이게 알겠습니다. 팩트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대구 한번 내 손 좀 봐줘야겠어요. 그때 말리지 못한 건 팩트죠? 그렇죠. 아 진짜 팩트는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책에다 실은 게 팩트. 그렇죠. 네. 왜 웃어요? 농담이라고 싫었습니다. 본인 그걸. 욕하는데 지금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이 포스터가 천하람 후보 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그 자발적인 청년들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왜 하필 그게 눈에 들어오냐? 잠깐 보여줄게요. 어쨌든 자 지금 화면 이제 물론 잡아주시겠지만은 천하람을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선생님께서 하신 건 예전에 홍찍자였는데 요게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이제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올렸다고 그랬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실제로 천하람 변호사를 만났는데 예,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변호를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이준석도 아니고 천하람도 아니고 청년들이 만들어서 돌리는 거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이준석이 이제 북돋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천하람에 대한 여러 가지 밈이나 홍보물들을 만들자라고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좀 과하죠. 그렇죠. 이거는 어쨌거나 과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보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불쾌하다고 말하니까 이 홍책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 걸 모르고 이거 가지고 부들부들 거린다고 그걸 비아냥되는데 진짜 골 때리는 선거운동에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정서를 모르고 그런다고 옛날에 축첩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정서를 모르고 축첩을 갖다가 반대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시대에 맞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데 지금 2016년에 비해서 지금 벌써 얼마나 또 달라졌어요. 특히나 성과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발전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발언은 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듣다 보니까 축첩제도를 어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넘어가요. 변호사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그때의 정서를 갖다 패러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거나 패러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 패러디도 그것도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소장님하고는 막 이렇게 안 하시다가 여기서 왜 항상 짚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체크를 우리 하시려고. 노 변호사님이 저를 단골로 이렇게 계속 좀 써주시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그냥 얘기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장문수석 방식으로 하세요, 변호사님.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예, 무섭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내가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축첩제도가 잘했다는 건지,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면 홍준표 씨가 옛날에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는 건지, 그렇게 애매하게 들려서 내가 좀 짚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네. 내가 축첩제도까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데, 홍준표 씨 거는 그럼 옛날에 홍책자 뭐 이렇게 홍준표께 잘못됐고 그때 웃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져와서 똑같은 패러디를 해서 사람들이 안 웃는다고 욕하는 놈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은 심지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런 문제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 나름 젠더 이퀄리티를 알았어요. 살리려고 했는데 그걸 죽여요. 그냥 뭐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밥이나 먹자고요.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그 토론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분하고 부정선거 토론을 하자고 또 나섰어요. 나 진짜 이분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예. 황교안 그 후보는 지난번 우리 총리도 하셨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 그 이번에 재판 결과 2년 나온 거 가지고 2년은 말도 안 된다, 7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고,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 50억 준 거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법이다, 그 무죄라 나오니까 그게 바로 법이다, 아주 훌륭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정상이에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부정선거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저분은 조국을 욕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에요. 본인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사회주의, 좌파 사회주의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2년은 너무 가당치도 않다, 7년 했어야 된다, 왜 곽상도 의원에게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가 안 되죠. 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너무 멋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길 수가 있죠. 아니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대단한데? 각 사람들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반응을 그대로 하니까 아니 너무 정확하고 너무 훌륭해요. 아니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저거, 답을 예. 어떻게 딴 정답을 얘기하잖아. 할 겁니까? 라는 주제도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예. 모든 방향이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대단하네. 엄청나요. 그렇게 여기는 아무도 안 보던 토론회를 보더라고요. 저는 봐야 되니까 제가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봐야 되니까. 어머. 예, 안철수 후보도 철수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AI가 못하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네. AI는 절대로 못해. 저건 그냥 학습만 해가지고. 진짜 저는 김성수 캐릭터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이상민 씨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때 양당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AI 윤석열, AI 이재명 나오는 거 맞아, 보고 그 때문에 성대모사의 세계는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러다이트 운동을 저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운동이? 러다이트. 러다이트가 기계에 과거로 대해서 회귀하자. 이게 진짜. 부숴버리고 인간 본연의 세계를 찾자. 대단하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 뺏긴 노동자들이 네. 기계를 네. 부수고 로봇 우리가 다시 부시다. 일하자라고 했던 러다이트 운동 얘기하는데 이제 엄청나네. 황교안은 사실은 본질상은 윤석열 후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냥 맞아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법. 네. 일 뿐인데 다만 둘의 차이점은 하나는 특수부고 하나는 공안부다. 그렇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공안부가 잘 나갔지. 예, 공안이 잘 나갔죠. 근데 공안의 특성은 뭐냐면 보수 정권 아래서 온실에서 화초 키우듯 정성스럽게 공안은 키워줍니다. 네. 근데 특수부는 상대적으로 들판에 나가 있는 들깨처럼 거칠어요, 예, 거칠어요. 거칠게 키우는데 어느 쪽이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특수부가 또 한 번 또 치고 나온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 권력이 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 내에서도 이제 공안 쪽에서는 황교안이 잘 되면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 부정선거가 어느 텀에 끼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러고 원래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 아니 내가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법무부 차관도 제가 잘 알고 그 당시 제가 대한변협에서 대변인을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수석. 네. 왜요 또 집으시려고요? 그래가지고 법무부하고 우리가 회식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철학도 같이 그 공유하고 일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변협 회장님하고도 같이 관계를 갖고 그때 내가 알던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씨가 변곡점을 만들었던 것은 언제냐면 탄핵 끝나고 나서 전광훈 목사의 레드카펫 위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씨하고 엮이더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게 돼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부정선거로 자꾸 몰아가는데 하여튼 이분도 그냥 무슨 판단을 할 때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딱 법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전 그래서 이상민 장관, 황교안, 윤석열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야, 법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기 전에 좀 물 빼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안 그래도 황교안 장관으로부터 받은 위촉장이 몇 개 있더라고. 봤어요? 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부정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아유 참. 뭐 얘기 다 하셨습니까 혹시? 갑자기? 황교안 인물평 어떻습니까? 그 황교안 근데 지지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속해서 뭐 관련 그 부정선거 관련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런데 전광훈 당대표를 목사, 나가고. 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선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지금 아까 말한 신혜식 씨라든가 이 황교안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 방향이 달라질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빵에 갑니다. 정광훈 씨가?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들이 자기가 다 쓴 그런 그 제사장들 그냥 죽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집행유예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그래요? 네. 나는 원래는 사실은 그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이 나올 것 같은데. 봤었었는데 초창기 때는. 근데 요즘에 돌아가는 이 모양새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김기현 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큰 표로 남은 게 이준석 표 아니면은 원래는 그 정광훈 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은 천하람이랑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신혜식 씨도 지금 갑자기 태도를 처음에 강력하게 공격하는 척하다가 지금은 조금 그러면 태도 보겠다고 나왔어요. 노엘 아버지는 뭐예요? 노엘 아버지 뭐요? 노엘 아버지가 지금 그 김기현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좀 막 발바닥에 진짜 가죽이 벗겨지도록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정광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응.
당연히 그렇죠. 정말. 네. 그럼 더 야. 이렇게 영향이 좋다고. 막 나경원도 껴주세요. 나경원 지지자지 얼마나 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정강훈 씨는 지금 막 미국 가 있고 지금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딜할 시간을 지금 주고 있다. 그 사람이 판결 선고 아마 2주 전에 나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동안에 이게 지금 뭔가가 좀 바뀌고 있다. 나는 그래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 그러면 생각- 이거 갖고 내기를 해서 예. 다음 주에 이게 선고가 나오나요? 네, 다음 네, 주에 한번 확인해 다음 보죠. 주에. 아, 예. 또 출연하시고. 그렇지. 아, 영수에다 홍보하시는 아, 예. 아, 요 멤버 너무 좋아. 진짜 껴대기. 요 멤버 너무 좋았어요. 아. 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누구 말이 맞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내가 낸다, 그냥. 내가 지면은 싹! 예, 제가 이거 갈아드릴게요. 쫙. 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있는데 막걸리가 없어요. 진짜. 야. 막걸리도 좀. 제가 막걸리를 네, 놓을게요. 네. 예, 막걸리를. 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막걸리를 한 잔씩 하면서. 예, 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왁자지껄 또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또 황당무계한 예측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정말 이 능력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고요. 야, 진짜 너무. 아, 진심입니까? 네. 저 또 이제 잔소리 하시려고 하시는 거 부정 아니에요? 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스픽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와, 완벽하다. 아니, 저 선배님은 술도 못 드시면서 맨날 저런 식이야, 아주. 그냥. 여보 색소폰 가져와. 와, 진짜 오늘 이 두 분이 정말 날아다니네요. 네. 네. 자, 김상희 회장의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 안기령 대변인의 이 정말 독특한 시각. 독특한 시간. 안철수의. 안철수 의원에게 질문을 하자면 네.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식을 돌리고 샌드위치 말고 이번엔 좀 비싼 네, 걸로. 환심을 사서 언론을 급식 이용하라. 반장이에요? 언론을 좀 이용하라.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 네. 오늘 또 멋있었습니다. 네, 때로는 자, 성수대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네. 펜앤드 구독? 마이크보단 낫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태꾸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또 스픽스 왁자지껄 썬데이 편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